이제 한국 축구 팬들의 관심은 2024년 3월 21일 밤에 열리는 아시아 지역 2026 월드컵 예선의 중심 경기로 쏠리고 있습니다. 한국은 태국 선수들을 홈에서 맞이하여 승점 3점을 획득함으로써 조기에 최종 예선 진출을 확정지으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황선홍 감독이 이끄는 우수한 실력을 갖춘 한국팀에게는 그다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사실상 경기장에서 한국이 태국과 맞붙을 때 두 팀 간의 경기뿐만 아니라 승리에 대한 의지와 열망의 싸움도 벌어집니다. 양팀 모두 자신들의 국가적 자부심과 역사적 전통에서 우러나오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경기는 한국이 3점을 향한 목표를 지향하고 또한 각 선수의 정신력과 품질을 증명하는 기회가 됩니다. 끊임없는 헌신과 결단력을 가진 한국은 항상 각 경기에 자신감을 가지고 임합니다. 그들은 단결된 정신과 높은 수준의 기율을 내재하고 있으며 이는 그들이 많은 도전을 극복하고 역사적인 성공을 거두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한국 선수들의 결단력은 승리에 대한 열망뿐만 아니라 국가대표팀에 대한 자부심과 약속에서 비롯됩니다. 반면에 태국 또한 자신들의 결단력과 인내심으로 뒤지지 않습니다. 아시아 축구 역사에서 큰 성과를 거두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태국 대표팀은 자신들의 능력을 믿고 어떠한 상대와도 맞서 싸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투지와 끊임없는 노력은 팀의 상징이 되어 그들이 더 큰 상대에게 놀라움을 줄 수 있는 가능성을 만들어냈습니다. 따라서 한국과 태국 간의 경기는 단지 두 팀 간의 경쟁뿐만 아니라 정신력과 결단력의 대결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두 팀 모두 명예와 국가적 자부심을 위해 승리를 원합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싸우고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2026 월드컵 예선에서 최연고의 자리에 서기에 합당함을 증명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한 팀만이 최종 승리의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최종 결과가 어떻든 두 팀 모두의 결단력과 투지는 항상 기억될 것입니다. 이것은 두 팀 모두가 새로운 성공을 향해 나아가는데 동기를 부여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볼 때 한국이 이 경기에서 3점을 잃는 것은 매우 어려울 것입니다. 아시아 축구계에서 한국은 오랫동안 그들의 우수한 수준과 주목할 만한 성과로 자신의 위치를 확립했습니다. 태국은 지속적인 발전과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지만 여전히 자신들의 상대방의 힘에 미치지 못합니다. 오랫동안 한국은 아시아에서 가장 많은 성과와 전통을 가진 팀 중 하나로 일본이나 호주와 함께 경쟁하고 있습니다. 한국 축구의 우수성은 여러 면에서 나타납니다. 먼저, 기본부터 탄탄하게 발전한 축구 시스템을 통한 젊은 재능의 발견과 개발에 투자합니다. 이를 통해 한국은 모든 대회에서 경쟁할 수 있는 고품질의 선수를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국가대표팀에서부터 아시아와 세계 최고의 클럽까지입니다. 또한 한국은 경기에 접근하는 방식에서 높은 수준의 징계와 전문성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한국의 팀과 선수들은 종종 매우 높은 전술적 지식, 속도 및 개인 기술을 결합한 훈련을 받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경기장에서 인상적인 승리와 하이라이트를 만들어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반면에 태국은 최근 빠르게 발전하고 있지만 여전히 자신의 축구 시스템을 구축하고 개선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선수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인프라와 축구 관리를 개선하는 많은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래서 팬과 전문가들 사이에서 3월 21일 저녁에 열리는 경기 전에 한국이 태국보다 훨씬 더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단연코 경험과 등급의 우월함은 대표팀이 승리하는 결정적 요소입니다. 당연히 한국 대표팀은 모든 면에서 차이를 만들 수 있는 우수한 개인들로 높게 평가됩니다. 단순한 움직임, 황홀한 순간만으로도 차이가 만들어집니다. 3월 21일 저녁 경기 전에 가장 많이 언급된 우리 선수 중 하나는 당연히 이강인입니다. 이강인이 2023년 아시안컵부터 지금까지 한국에서 큰 축구 열풍을 일으킨 것은 과언이 아닙니다. 2023 아시안컵에서 이강인은 좋은 성적을 보였으며 한국 축구의 밝은 미래로 여겨집니다. 그러나 대회가 끝난 후 이강인은 여러 사건을 겪으며 이 나라의 축구 커뮤니티에서 큰 분노를 일으켰습니다. 이강인의 경력은 성적 문제, 부상 그리고 경기장 밖 행동 문제 등 많은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의 태도에 대한 소식은 한국 축구 커뮤니티에서 큰 분노를 일으켰습니다. 많은 팬과 스포츠 기자들이 이강인의 행동에 대해 실망과 우려를 표현하며 특히 그가 전문성과 팀워크를 제대로 보여주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사건은 우리나라의 축구 커뮤니티와 언론에서 큰 분노의 물결을 일으켰습니다. 이런 부정적인 반응 속에서 이강인은 개인 생활과 경기장에서 자신을 증명하고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 큰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팬과 전문가 모두 그가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최고의 컨디션으로 돌아오길 바랍니다.
그리고 최근의 징후들은 이강인에 대해 더 긍정적인 면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가 오랜 시간 동안 일으킨 일들에 대해 한국 축구 팬들에게 공식적으로 사과의 말을 전했습니다. 3월 20일 한국 국가대표팀의 훈련에서 한국 축구의 유망주 중 한 명인 이강인이 최근 사건들로 축구 커뮤니티 내에서 큰 주목을 받은 후 팬들에게 사과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겸손한 태도와 결단력을 가진 이강인은 최근에 성숙하지 못한 행동들에 대해 모두에게 가장 진심 어린 사과의 말을 전했습니다. 그는 팬들을 실망시키고 걱정하게 만들었으며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이강인의 행동은 팬들과 언론으로부터 주목과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가 공개적으로 사과하는 것은 그의 진정성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팬들에 대한 존중과 유명 선수로서의 역할과 책임에 대한 그의 인식을 드러냅니다. 이강인의 이러한 행동은 개인적인 행동뿐만 아니라 축구 커뮤니티에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으로 잘못을 인정하고 그로부터 배워 자신을 개선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강인이 최근에 저지른 너무 많은 잘못들 이후에 반드시 해야만 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행동을 과도하게 칭찬하기보다는 이강인이 팬들의 호감을 다시 얻고 자국민과 언론의 나쁜 이미지를 만들지 않기 위해 수행해야 하는 의무라고 이해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언급하지 않을 수 없는 인물 중 한 명은 축구협회의 회장인 정몽규입니다. 그는 3월 20일 오후 연습에서 팬들에게 고개를 숙여 사과하는 이강인의 모습이 화제가 된 후 이 사건에 대해 직접 입을 열었습니다. 사람들이 이 일을 너무 과장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그것은 별것도 아닙니다. 왜 우리는 그의 사과 때문에 계속 그를 칭찬해야 합니까? 실수를 하면 사과하지 않아야 한다는 건가요? 그는 아시안컵 이후 잘못을 저질렀고 모두가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강인은 이전에 일어난 일로 사과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신도 그렇게 하고 싶어 했습니다. 칭찬을 줄이고 그가 태국과의 경기에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봅시다고 했습니다. 3월 21일 아침 한국 언론과의 성명에서 그는 매우 강하게 자신의 의견을 밝혔습니다. 이 사건은 몇 시간 동안 화제가 되었습니다. 사과 한마디로 이강인은 다시 한번 가장 많은 반대를 받는 선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것은 그 사람이 협회의 회장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것에 대해 너무 많이 생각할 시기가 아닙니다. 비판은 이강인에게 익숙한 일이고 그가 가장 플레이에 집중하는 시간이기도 하기 때문에 비난해도 무방합니다. 태국과의 인상적인 경기는 이강인이 그동안 받았던 모든 비판에 대한 답변이 될 것입니다. 정몽규 회장과 협회는 이강인이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먼저 자신들의 말을 숙고하게 만들 것이기 때문에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정몽규 회장과 협회는 이강인이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먼저 자신들의 말을 숙고하게 만들 것이기 때문에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